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벡터 공간상의 있는 프로덕트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생각을 했고, 몇 가지 그 벡터 공간에 대해서 있는 프로덕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example들을 기억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벡터 공간의 인너 프로덕트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벡터 공간뿐만 아니라 이런 인너 프로덕트가 같이 주어져 있는 벡터 공간을 우리가 다루도록 할 텐데요. 앞으로 벡터 공간에 어떤 특정한 인너 프로덕트가 주어져 있으면 그 벡터 공간과 인너 프로덕트가 같이 묶어서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 벡터 공간 V가 있을 때 어떤 특정한 그 인너 프로덕트가 이제 주어져 있는 그런 벡터 공간은 앞으로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 우리말로 내적 공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필드 F가 컴플렉스 넘버 필드인 경우에는 내적 공간, inner product space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complex inner product space, 즉 복소 내적 공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드가 실수체인 경우에는 inner product space, 내적 공간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real inner product space 혹은 실내적 공간이라고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이제 이러한 inner product space에 대해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 V라고 하는 이제 어떤 벡터 공간에 inner product가 주어져 있다고 하죠. 즉, inner product space가 하나 주어져 있을 때, 그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의 서브스페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V에 약속된 이 inner product를 W라는 서브스페이스에 제한을 하게 되면, 이 inner product가 W상에서 inner product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W도 inner product가 주어지게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V가 inner product space가 되면 V의 subspace W도 자연스럽게 같은 내적을 가지고 inner product space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습니다. W라는 V의 subspace가 있을 때 W도 inner product space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inner product를 생각을 하냐면 V상에 주어진 그 inner product를 W상에 있는 벡터들에다가 제한시킨 그 inner product를 생각하면 그것이 W상에서 inner product가 되기 때문에 inner product space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FN이라고 하는 그 벡터 공간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앞에서 우리가 도입한 스탠다드 인너 프로덕트가 주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즉, 스탠다드 인너 프로덕트는 앞에서 본 것처럼 행렬을 곱으로 표시하자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N은 이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스탠다드 인너 프로덕트가 주어진 걸로 보고, 그런 입장에서 FN은 단순히 벡터 공간이 아니라 inner product space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n by n 행렬 전체의 벡터 공간도 그냥 벡터 공간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말이 없으면 프로베니어스 inner product가 주어진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 n by n 행렬 전체의 벡터 공간도 inner product space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inner product space라고 부를 때는 그 벡터 공간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어진 inner product가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만일에 그 어떤 벡터 공간 자체는 동일하지만 inner product가 다르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inner product가. 서로 다른 inner product가 주어져 있으면 inner product space, 내적 공간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inner product space로 우리가 구분을 하겠습니다. 즉,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 서로 다른 두 개의 inner product가 주어져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두 개의 inner product space는 서로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앞에서 우리가 0일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들의 벡터 공간을 생각하고 그 벡터 공간상의 inner product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약속을 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할 그 벡터 공간은 그 실수, 개수, 다항식들을 다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실수, 개수, 다항식들 사이에서 inner product로 첫 번째 inner product는 두 개를 곱해서 0과 1 사이에서 적분한 것으로 약속을 하고요. 두 번째 inner product는 곱하는 건 똑같이 하는데 적분하는 구간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적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첫 번째 것도 두 번째 것도 inner product 조건을 다 만족합니다. 즉, 두 가지 모두 inner product가 될 텐데, 이러한 서로 다른 inner product가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벡터 공간을 생각해 보면, 이 inner product가 주어져 있는 inner product space와 이 inner product가 주어져 있는 inner product space는 서로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자, inner product가 다르기 때문에 그 inner product와 연관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개념들이 좀 달라지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도입을 하겠지만, 우리가 두 개의 벡터를 내적을 했을 때 0이 되는 경우에 두 개의 벡터는 서로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 데피니션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 데피니션을 미리 좀 이 경우에 적용을 하자면 inner product가 다르면 수직이라는 개념이 달라집니다. 즉, 자, fx equal x라는 다항식과 gx equal x제곱이라는 다항식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직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수직이 안 되기도 합니다. inner product가 뭐냐에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x하고 x제곱을 첫 번째 inner product로 inner product를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0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 번째 inner product로 계산하게 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inner product를 기준으로 할 때는 x하고 x제곱이 서로 수직, 영어로 orthogonal 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inner product 입장에서는 두 개의 벡터가 서로 orthogonal하지 않습니다. 즉, inner product 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inner product space로는 두 개가 서로 다른 inner product space가 됩니다. 그래서 inner product space를 구분할 때는 그 벡터 공간도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inner product가 어떤 게 주어져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inner product space의 또 다른 example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H라고 앞으로 우리가 표기를 할 텐데요. 이 inner product space는
정의역이 0에서부터 2파이가 되고 함수값을 실수값이 아니라 이제 복소수값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함수들을 생각을 하고 이러한 함수들 중에서 연속함수들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함수들 전체 모임을 우리가 H라고 부르도록 하고요. 즉, 정의역은 0부터 2파이, 그 다음에 함수값은 복소수값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속함수들을 다 고려한 것이, 다 모아둔 것이 H입니다. 자, 그런데 이 H는 단순히 벡터 공간일 뿐만 아니라 inner product space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inner product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하나를 이제 부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inner product를. H에는 다음과 같은 inner product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F하고 G, 즉 두 개의 함수를 이제 inner product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F하고 G를 곱셈을 하는데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택해서 곱셈을 하고요. 그걸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하고 그 적분한 값을 2분의 파이로 나눈 값을 약속을 하게 되면 그 함수도 앞에서 우리가 그 얘기한 인너 프로덕트의 네 가지 조건들을 다 만족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인너 프로덕트가 주어져 있는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우리가 H라고 부르려고 하는데요. 자, 이때 그 적분을 지금 하긴 하는데 이 적분을 하려고 하는 함수가 복소수 값을 갖는 그런 함수가 되죠. 그래서 복소수 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들을 분을 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야 될 텐데요. 자, 그 F라고 하는 컴플렉스 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는 사실은 실수값을 갖는 함수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즉, ft는 소수라고 한다면 이거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실수 부분에 해당하는 함수와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함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f1과 f2는 real valued function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complex valued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real valued function 두 개, f1, f2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0부터 2파이라고 한다면 f를 적분을 한다. 컴플렉스 밸리드 펑션을 적분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까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까요? 이게 하나의 그냥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리만 인테그랄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함수의 적분은 리니어리티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성질이 성립을 합니다. 즉, 컴플렉스 밸리드 펑션의 적분이 약간 좀 낯설다면 여러분들은 그 함수의 실수 부분은 적분하고 또 허수 부분을 적분해서 이렇게 i를 붙이면 된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성질 때문에 다음이 성립합니다. 자, f라고 하는 이 어떤 컴플렉스 밸류를 갖는 함수의 적분은 이와 같이 표현을 할 때 결국은 실수 부분 적분한 것과 허수 부분 적분한 거에 i 붙인 거를 i를 곱한 것을 더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 결과 전체를 컴플렉스 컨주기스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컴플렉스 컨주기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전체 컨주기스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부분은 실수, 이 부분은 실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 전체 컨주기스를 하게 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은 그 적분의 리니어리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녀석은 결국 F의 컨주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한 거의 컴플렉스 컨주깃은 컨주깃을 적분한 것과 같은 이런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컴플렉스 밸류드 펑션을 실수 인터벌 상에서 적분하는 것은 뭐 그냥 실함수 적분하는 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 이그젬플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인너 프로덕트의 성질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성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CRM 6.1에서 살펴볼 것은 한 5가지 정도가 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다음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인너 프로덕트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첫 번째 컴포넌트에 대해서 덧셈이 분리가 되는 조건을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두 번째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언급을 하지 않았었는데, 인너 프로덕트가 주어져 있으면 그 인너 프로덕트는 두 번째 컴포넌트에 대해서 덧셈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컴포넌트에 상수배를 한 것은 이 상수가 앞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C로 나오진 않고요. C에 컴플렉스 컨주깃을 붙인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약간은 그 첫 번째 컴포넌트 입장에서는 두 개의 조건이 리니어리티였는데, 인너 프로덕트가 주어져 있으면 두 번째 컴포넌트에 대해서도 리니어리티랑 비슷한 것이 성립하기는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덧셈은 분리가 되고, 상수곱은 상수가 앞으로 나오긴 하지만 C 자체가 나오진 않고 C의 컴플렉스 컨주깃이 곱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0벡터와 다른 벡터를 내적을 하게 되면 항상 0이 나옵니다. 여기는 0벡터고요. 벡터 공간에 있는 값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얘는 뭐죠? 스칼라입니다. F상의 숫자 0입니다. 네. 그리고 그 x하고 x를 내적을 할 때 그 내적한 값이 0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이 0벡터다 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두 개의 yg 벡터에 대해서 고정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된 yg 두 개에 대해서 x를 바꿔가면서 내적을 계산해 봤더니 어떤 x를 택하더라도 항상 동일하더라. 그러면은 y하고 g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몇 가지 성질들을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A부터 한번 보죠. 자, x, y 플러스 g는, 자, 이게 인너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과 오른쪽은 순서를 바꿨으니까 컴플렉스 컨주깃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그 첫 번째 성분 입장에서 덧셈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인너 프로덕트의 조건으로부터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컴플렉스 컨주깃은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컴플렉스 컨주깃을 하는 것은 각각을 컴플렉스 컨주깃을 택하고 나서 더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자, 앞에 부분은 다시 순서를 바꾸면 x하고 y의 내적으로 쓸 수 있고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순서를 바꾸면 x와 g의 내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x와 y 플러스 g의 내적은 y의 내적과 g의 내적을 더한 것과 같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컴포넌트 입장에서 리니어리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 리니어리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순서를 바꾸는 그 관계를 이용했습니다. 자, 지금 방금 했던 것을 비슷하게 적용하면 B를 얻을 수가 있겠죠? X, CY의 내적은 CY의 X 내적의 현주기과 같고, 자, 첫 번째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리니어 하니까 C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어떻게 될까요? 자, 얘도 스칼라고요. 얘도 스칼라입니다. 두 개를 곱셈을 해서 컴플렉스 컨주깃을 택했는데 그것은 각각을 컴플렉스 컨주깃을 택한 다음에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앞부분은 그대로 있고 뒷부분은 다시 순서를 바꿔서 x하고 y 내적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바꾸면서 컴플렉스 컨주깃 관계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C는 C가 아니라 C 바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C는 어떻게 할까요? 네, 그것은 뭐 우리가 0벡터가 나오면 흔히 하는 방법을 택해 보면 됩니다. 얘는 0벡터는 0벡터와 0벡터를 더한 것과 같죠? 다시 이제 A를 이용하면 이렇게 될 거고, 자, 똑같이 캔슬 되니까 따라서 X0 벡터는 0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물론 이제 그 컴플렉스 컨주깃 관계를 이용을 뭐 해도 좋고, 다이렉트하게 그 0x는 0 더하기 0 x 내적이랑 같다를 이제 활용을 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D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그 인너 프로덕트의 그 조건에서 자, 이 값이 0보다 컸습니다. if x가 0벡터가 아니면. 그런데 지금 방금 C를 보니까 x하고 x 내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0벡터일 때는 0입니다. 한쪽이라도 0벡터가 되면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0이 아닐 때는 0보다 크고 0일 때는 0인 거니까 다음과 같은 동치 명제, 즉 0벡터일 때만 내적한 게 0이다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2는 조금 지우고 보도록 하죠. 자, 2를 이제 확인해 보죠. 2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하는데요. 자, 그럼 넘기면 x, g 빼기 아이고 상관없지만 네, 이것이 0입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x, 자, 여기가 빼기니까 여기가 y 빼기 g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리니어리티 뭐 얘를 사용한 것이죠. 혹은 a하고 b를 사용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하기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컴플렉스 컨주깃은 뭐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들어가고 이제 전개하면 이제 이 사실 그러니까 그 A하고 B를 이제 같이 활용하면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0인데
x라는 벡터는 어떤 걸 택하더라도 0이죠? 0이 나옵니다. 자, 그럼 특별히 뭘 택해 볼까요? y 빼기 g를 넣어 봅니다. x 대신에.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을 내적을 한 것이 0이죠. 자, 그렇게 되는 경우는 d에 의해서 언제밖에 없죠? 0벡터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y하고 g랑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 인너 프로덕트의 성질에서 A하고 B는 결국은 두 번째 컴포넌트에 대해서 덧셈과 상수곱이 어떻게 바꿔지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리니어리티랑 굉장히 비슷하죠. 하지만 그 상수곱이 그 C가 이렇게 나올 때 C가 아니라 C 바로 나오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성질을 그냥 리니어가 아니라 컨주게이트 리니어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분에 대해서는 리니어가 아니라 컨주게이트 리니어다. 그 의미는 덧셈은 이렇게 되지만 상수곱은 컨주게이트로 붙어서 나온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그 성질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 여러 가지 개념들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그 벡터의 길이 혹은 놈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한 길이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R3 상에서의 개념을 그대로 이제 확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R3 상에서의 길이와 R3 상에서의 인너 프로덕트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R3 상에서 한 벡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녀석의 길이는 어떻게 주어지죠? 길이는 이렇게 주어지죠? 벡터의 길이는 원점에서 이렇게 A, B, C까지 즉 C점이 0,0이고 공점이 A, B, C인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그 녀석의 벡터가 A, B, C라고 쓸 수 있는데, 이 벡터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 녀석은 R3 상에서의 그 인너 프로덕트, 스탠다드 인너 프로덕트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성분들 곱해서 다 더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가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인너 프로덕트 생각을 하면, 즉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스퀘어 루트는 결국은 스탠다드 인너 프로덕트로 X하고 X를 내적을 해서 스퀘어 루트를 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적인 벡터 공간에서 벡터의 길이도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약속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 V가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 있는 한 벡터 X에 대해서 X의 길이를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합니다. 자, 그 길이를 우리가 길이, length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길이를 영어로 이제 norm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X라는 벡터의 length 혹은 norm인데, norm은 R3에서의 이 관계를 그대로 이제 이용을 하겠습니다. 즉, X라고 하는 그 벡터에 대해서 그 벡터 공간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 주어져 있는 인너 프로덕트를 자기 자신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스퀘어 루트를 택하는 이 값을 x의 norm 혹은 x의 length라고 부를 텐데요. 이 전체 값을 기호로 이와 같이 쓰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스퀘어 루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인너 프로덕트는 그 0벡터일 때만 자기 자신과 내적한 것이 0이고, 다른 경우는 0보다 크죠. 따라서 그 스퀘어 루트를 우리가 항상 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놓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fn이라는 inner product space를 생각을 하고요. 자, x라는 벡터에 대해서 그러면 놓음을 생각을 해보면 x의 놓음은 자기 자신과 내적을 한 거에 스퀘어 루트인 거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습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그 R3상에서의 그 식이 그대로 확장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각각의 성분의 절대값을 제곱을 한 것을 다 더해서 스퀘어 루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n이 물론 주의할 것은 그 R3상이나 뭐 혹은 Rn상에서는 x 벡터의 그 놓음이 이렇게 제곱을 다 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컴플렉스 넘버 상에서는 그 CN이라는 inner product space 상에서는 이게 아닙니다. 컴플렉스 넘버를 AI 성분들 제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쓴 것처럼 절대값의 제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수에서는 절대값의 제곱이나 자기 자신의 제곱이나 같지만 복소수에서는 그 절대값의 제곱과 자기 자신의 제곱은 서로 다르죠.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2i의 제곱은 얼마인가요? 1 마이너스 4 더하기 4i가 되는 거고요. 1 플러스 2i 절대값의 제곱은 1 더하기 4가 되겠죠? 서로 다릅니다. 자, 이렇게 그 절대값의 제곱이 된 것은 우리가 fn이라고 하는 벡터 공간, inner product space 생각을 할 때는 스탠다드 인너 프로덕트를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 스탠다드 인너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컨주깃을 택해서 곱했었죠. 그래서 x하고 x를 내적을 하게 되면 x의 첫 성분 a와 뒤에 있는 x의 성분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컨주깃을 해서 곱하는 겁니다. 이걸 곱하면 절대값의 제곱이 되는 것을 조금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우리가 보통 R3나 R2나 뭐 이런 데서 생각하는 그 유클리디언 그러한 길이하고 동일한 그러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n이 1인 경우에는 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생각을 해보면 n이 1인 경우에는 컴포넌트가 하나밖에 없을 거고 그 녀석의 노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성분의 절대값이랑 같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인너 프로덕트가 가지는 두 번째 성질로서 그 중요한 성질을 몇 가지 얘기를 더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가 그 F상에 정의된 인너 프로덕트 공간 스페이스라고 하고 XY를 벡터 C를 스칼라라고 했을 때 다음이 성립합니다. 첫 번째, x라는 벡터의 c만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한 벡터의 놓음은 x의 놓음과 c의 그 절대값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이 식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겠죠?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그냥 데피니션을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얘는 정의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앞부분 첫 번째 컴포넌트에서는 c가 그냥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c가 컨주깃을 붙여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부분은
c라는 스칼라의 절대값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놈의 제곱이 됩니다.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 따라서 이게 되겠죠? 별게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그 x의 놈은 언제 0이 되느냐? 0벡터일 때만 0이 된다. 는 거죠. 그것도 뭐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x하고 x 대적한 것은 x가 0벡터가 아닐 때 0보다 크고 0벡터일 때는 0이 되므로 결국은 b가 성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거나 어떤 경우든 그 놈은 0 이상이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x의 놈은 그러면 0보다 큰 거죠. if x가 0이 아니면 0벡터가 아니면 이 녀석을 뭐 다시 쓴 게 이 녀석이죠. 놈은 이 부분에 스퀘어 루트만 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놈은 항상 0 이상이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inequality 두 가지를 소개를 할 텐데 첫 번째가 코시-슈왈츠 inequality입니다. 코시-슈왈츠 inequality는 x하고 y의 뇌적의 절대값이 x의 놈과 y의 놈을 곱한 것보다는 작거나 작다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증명을 해보죠. 네. 자, 이 부분은 나눠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증명할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y가 0벡터인 경우와 0벡터가 아닌 경우 나눠서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y가 0벡터인 경우에는 이 녀석이 뭐가 되죠? 0이 됩니다. 절대값도 당연히 0이 되겠죠? 한편 오른쪽은 어떻게 될까요? y가 0벡터니까 0벡터의 놈은 0입니다. 따라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도 0, 오른쪽도 0입니다. 따라서 성립합니다. y가 0벡터일 때는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요. 자, y가 0벡터가 아닐 때는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스칼라 C를 생각을 했을 때 x에서 cy를 뺀 벡터의 놈의 제곱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 놈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고 뭐 제곱도 당연히 0보다 같거나 크겠습니다. c가 어떤 거든 상관없이 c에 상관없이 모든 c에 대해서 그걸 성립하죠. 자, 놈의 제곱은 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외적입니다. 자, 얘를 계산해 보면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되죠. 그 다음에 어쨌거나 첫 번째 컴포넌트거나 두 번째 컴포넌트나 그 덧셈에 대해서는 이제 분해가 되는 거니까 분배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은 x의 놈의 제곱이 되고요.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c가 앞으로 나가긴 나가는데 마이너스 c에 바로 나가야 되겠죠. 함수계수로.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c가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c는 그대로 나가고 마이너스 c는
컨주깃으로 나가는 거니까 플러스 C 바니까 C의 절대 Y의 노음의 제곱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근데 이 녀석을 항상 C에 상관없이 0보다 작거나 크다라는 조건을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오른쪽을 어떠한 그 절대값의 제곱으로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자, 이 식을 잘 변형을 하면, 네. 여기다가, 네. 한번 만들어 보죠. 이 녀석, 가, 그 어떤 그 컴플렉스 넘버의 절대값의 제곱으로 바꾸기 위해서 알파와 알파바,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하는 형태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할 때 얘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얘하고 이제 얘를 곱할 때 지금 중간에 뭐가 좀 잘못됐네요. 네, 여기가 아가 없어야 되죠? 얘는 이제 그냥 나와야 되니까. 네. 자, 그래서 그 Y의 노음하고 뭘 곱해서 여기 있는 것을 만들어내려면 아마 이제 요것을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뭐를 곱하냐면 마이너스 Y 노음분의 Y X 내적 한 것을 이제 써두죠.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Y가 0 벡터가 아니므로 Y의 노음이 0이 아니니까 이제 분모에 Y의 노음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하면 얘가 지금 나오죠. 자, 비슷하게 이제 여기다가 잘 써서 얘하고 얘를 곱해가지고 얘가 나오도록 한다면 마이너스 Y 노음의 XY 라고 하는 내적이 분자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전개하면 얘는 뭐 아직 얘는 없고요. 자, 여기가 다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플러스 분모가 y 노음의 제곱에 이제 얘랑 곱하는 것인데, 얘하고 얘는 이제 x하고 y가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사실은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더 있으니까 위하고 아래를 맞춰주기 위해서 빼면 좋겠습니다. 만큼을 뭘 빼냐면 얘하고 얘를 이제 분자에 곱하는 것인데, 그것은 x하고 y 게다가 이 녀석은 그 컨주게이션 같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 녀석의 절대값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걸 빼주면 되고, 그 다음에 x 노음의 제곱은 원래 있던 걸 그대로 써주면 위하고 아래가 이제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지는데, 이 식을 잘 써보면 이 녀석에 컨주깃을 붙인 게 이 녀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컨주깃 관계에 있으니까 여기도 그렇고, 물론 y의 노음은 실수값이니까 뭐 컨주깃을 붙여봤자 동일하고요. 따라서 위에 있는 괄호에 있는 두 개를 곱한 것은 C y의 노음 마이너스 y의 노음 xy 절대값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y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거 C에 상관없이 항상 0이 되므로 C를 잘 선택해서 이쪽 값을 0이 되도록 하는 C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 C가 뭘까요? 부분이 0이 되도록 하는 C는 네,
앞쪽이 0이 되도록 할 거니까 이렇게 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택하면 그 원래 있던 부등식은 0보다 작거나 크다인데 이쪽이 0이 되고 이쪽이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항하면 이쪽을 왼쪽으로 이항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y 놈의 제곱을 양쪽에 곱하면 이 식을 얻습니다. 이 식은 절대값도 그렇고 노음도 그렇고 전부 양수값인 거니까 이거 이제 스퀘어 루트를 택하게 되면 이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등식을 우리가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라고 하는데요.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를 사용하면 또 하나 중요한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임의의 두 벡터를 더한 거의 노음보다는 각각의 벡터의 노음을 더한 것이 더 같거나 크다입니다. 이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양변, 어차피 이제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전부 양수니까 제곱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죠. 즉, 우리가 확인할 거는 이 부등식을 이제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등식을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목표로 하는데요. 이걸 목표로 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x 플러스 y의 노음의 제곱을 한번 전개를 해보죠. x 플러스 y를 자기 자신과 내적을 하면 노음의 제곱이 되는 거죠. 정의에 의해서. 전개를 하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xy, 그 다음에 yx. 마지막으로 yy니까 그러고 나면 앞부분은 x 노음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이 두 부분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냐면 서로 순서를 바꿨으니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에 있어요. 따라서 x, y라고 하는 요 숫자의 실수 부분을 생각해서 그걸 2배와 같습니다. 두 개를 더한 것은. 뒷부분은 y 노음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어떤 컴플렉스 넘버의 실수 부분은 컴플렉스 넘버의 절대값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컴플렉스 넘버 실수 부분은 절대값보다는 더 같거나 작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되죠. a 플러스 i b에서 실수 부분을 이렇게 리얼이라고 쓰는데 이것은 a인데 절대값 a 플러스 i b의 절대값은 루트 a 제곱 플러스 제곱이죠. 그래서 얘랑 비교해보면 당연히 이쪽이 더 같거나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를 적용해보면 내적을 한 거의 절대값은 각각의 노음의 곱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되고 이 녀석이 결국은 x노음 플러스 y노음의 전체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보다 거나 크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인데요.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왜 삼각 부등식이라고 부르냐면, x라는 벡터가 있고 y라는 벡터가 있으면 x하고 y를 더한 벡터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릴 때 평행사변형을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x 플러스 y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사실은 이제 y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삼각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에서 두 변이 x하고 y가 되고 나머지 한 변이 x 플러스 y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성질이 뭐냐면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를 더하면, 즉 여기서는 x하고 y의 도움을 더한 거죠. 그것은 뭐보다인가요? 네, 여기 다른 변의 길이보다는 같거나 크죠. 물론 이제 그 삼각형이 되려면 스트릭트하게 커야 되고 등호가 성립하면은 이제 나란하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 삼각형을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의미가 삼각형의 변에 관련된 그런 부등식이라는 의미에서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셀은 6.2에 있는 그 두 가지, 물론 네 가지긴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 증명을 같이 했습니다. 시간이 50분이 조금 지나서 일단 여기서 끊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